남편이랑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구나 생각이 될 만큼 너무 재치있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거의 막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꽤나 초반부터 본사라서 그 회사의 히스토리는 모두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저희는 초반에 시작을 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돈도 안정적으로 벌어지고 회사도 점차 커질 때쯤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시켰던 것도 미안하고 이제는 자기가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업을 막 시작할 때쯤 만나기도 했고 처음 사업을 해보는 사람이라 초반에 돈도 제대로 못 벌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내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있는 사람이 내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돈을 벌고 있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뒷바라지를 다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도시락도 싸서 회사 사람들도 먹이고 남편도 밥 못 먹었다고 하면 뛰어가서 밥 사 먹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일적으로는 완벽하더라고요. 인맥도 점차 늘려가면서 정말 사업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이 대견할 정도로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이도 가졌고 두 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장하는 만큼 아이들도 점차 성장했고 저희 가정은 나름 행복하다고 자부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남편도 아이들을 보려고 늘 집에 일찍 들어왔고 아이들도 속 썩이는 거 없이 정말 온순하게 커주었죠. 아이들이 10살 정도 되었을 때쯤 남편의 사업은 몰라보게 성장했고 조그마한 건물을 통째로 쓸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물론 재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납품부터 직접 체크를 하고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는 성격이었기에 성공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운이 안 따라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점차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고 회식도 하면서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것도 모두 다 이해했어요. 한 회사의 CEO로서 가정도 있지만 자기 회사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열정적인 모습을 격려하고 또 격려했었네요. 아이들에게 소홀해도 어쩔 수 없다며 아이들은 제가 다독거렸고 사춘기가 다가와서 아빠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제가 다 커버하고 케어했습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면서 늘 각인시켜줬죠. 남편은 저의 남편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잘 놀러가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내 수긍하고 아빠가 돌아오면 인사도 잘하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저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옛 생각이 나면서 저도 도시락 싸서 남편에게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날 장을 봐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싸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체력도 많이 갖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 특별히 보양식으로 많이 준비했죠. 그리고 회사 사람들 것도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회사를 이사하고 가보긴 했었지만 도시락 들고 가는 건 처음이라 약간 긴장하기도 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편 차를 확인한 뒤 주섬주섬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만으로도 옛날 생각이 나서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하고 비서님께 얘기하는데 비서님은 저를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래더라고요. 비서님의 도시락도 챙겨주면서 사장님 안에 계시죠? 했더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 있는 거 보고 왔는데 하니까 잠시 피곤하셔서 근처 모텔에서 눈 좀 붙이고 오겠다고 했답니다. 안 그래도 며칠 못 들어와서 너무 걱정이 되던 참이었는데 잠이라도 자고 있다고 하니 괜히 깨우기 싫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시락만 건네주고 그날은 집에 돌아왔었네요. 밥 먹는 모습을 못 본 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잠이 중요하니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다음날 일찍 들어온 남편을 보고 도시락 먹었냐고 물어보니 맛있었다고 자기 못 보고 가서 어떻게 하냐며 그렇게 또 이야기를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연락하고 오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좋아하는 장어를 듬뿍 만들어 주었고 맛있게 먹고 푹 잠드는 모습까지 지켜봤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날 푹 자더라고요. 며칠 만에 보기도 했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또 남편이 꽤 바빴어요. 결혼기념일이 한 달 남았을 때 남편에게 스쳐가듯 얘기했습니다. 그날 까먹지 말고 저녁에 밥 함께 하자고 말이죠. 그래도 제 얼굴 보면서 응 하고 대답을 하길래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어느 정도 마칠 시간에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고 연락을 하게 되었죠. 전화가 되지 않아서 올라갔는데 비서님께서 남편이 또 자러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하는 걸 말리며 제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몇 통을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비서분께서도 많이 당황하셨고 전 약간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인데 까먹고 이렇게 전화도 안 받으니 살짝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나게 뛰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화도 안 받더니 여긴 어떻게 왔어? 하고 물어보니 비서님께서 문자했던 걸 보고 전화 걸 틈도 없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기다린 지는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어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방금 나온 것 같은 엉망이 된 옷을 조금 만져주고 그렇게 저희는 회사를 나왔어요. 그날 저녁 맛있게 먹으며 축하하고 약간 섭섭했다고 하는 투정도 부렸었네요. 간만에 분위기 좀 내자며 저희는 호텔로 향했고 남편이 먼저 씻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꾸 울리는 진동에 가서 보니까 905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8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래처인가 싶어서 제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뒀어요. 메시지도 보이지 않아서 급한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고 그저 남편이 씻고 있는 욕실에 대고 여보 905랑 508 계속 연락 와 이 말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급하게 수건만 두르고 부랴부랴 나오더라고요. 물도 제대로 안 털었던 손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거래처라서 확인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번호를 그렇게 저장하냐고 했더니 자신의 파일 목록에 저장해둔 걸로 그대로 저장해놨다고 합니다. 남편이 꽤나 단순한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고 답장도 보낸 뒤 남편은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거 계속 되풀이하는 중이라며 오케이 했는데도 계속 한잔하자고 연락이 온다며 오늘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고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저도 물론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에 마저 씻고 나오라고 했었고요. 그날 저희는 나름 즐거운 밤을 보낸 뒤 그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의 특별한 날이니 그날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보냈었네요. 다음 날부터 또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 잘 보냈다는 게 마음이 참 좋았네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며 핸드폰을 두고 간 날이 있었어요. 진동이 울리는 소리에 제 핸드폰을 찾았는데 제 핸드폰이 아니더라고요. 진동이 울리는 걸 찾으니 이번에도 거래처 301이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급한 전화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받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어요. 폰 주인은 남자인데 여자가 받으니 살짝 당황스러웠는지 힉 하는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성분 같았는데 제가 받으니 당황했던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핸드폰을 받아서 다녀올게 소리만 남기고 빠르게 나갔습니다. 301이 연락 왔었다는 소리도 못한 채로요. 사실 여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 정말 바보같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닥칠 불행들을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눈치를 챘다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편을 너무 믿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볼 일이 생겨서 나갔다가 아는 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점심 약속이 펑크 났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오늘 일정이 그렇게 빠듯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남편과 점심이나 먹자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의 회사로 향하게 되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가려는데 제 앞에서 전화를 잡고 웃으면서 나가고 있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소리치기도 그랬고 일단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 중에도 메시지는 뜨니까 보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서 제 메시지가 울리자마자 한번 힐끗 보고는 무시하고 그대로 전화를 받으며 나가버리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에 얼른 차에서 나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걸음이 얼마나 빨랐던지 남편은 이미 저 앞에 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향한 곳은 바로 앞 건물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정말 몇 걸음 되지도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쉰다고 하면 모텔 같은 곳을 간다고 했었는데 웬 오피스텔인가 싶더라고요. 잠시 쉬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아예 구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죠. 이미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버린 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9층에 섰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던지 숫자가 떠올랐어요. 바로 905. 호텔에 갔을 때 처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울렸던 숫자였어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9층으로 향했고
홀린 듯이 905호의 앞에 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발 아니라는 마음 하나로 배를 누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거의 앞에서 10분 정도 손을 벌벌 떨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떨다가 초인종 앞에 있는 벨이 무작정 눌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순간 저도 약간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고 단순한 남편이 떠올라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요. 그것도 그 비밀번호는 저와 제 남편의 생일을 조합해서 만든 번호였어요. 야속하게도 문이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누군가 문고리를 잡는 힘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 무슨 힘이었던지 저는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바로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는 동시에 낚시하듯 남편이 딸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잡고 카메라를 켰고 그렇게 남편을 찍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멍하게 있다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이리저리 손짓을 하더라고요. 무슨 힘이었던지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저는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을 적으며 그 당시를 회상하니 정말 지금도 괴롭긴 하네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20대 초반 여자였어요. 저는 눈물이 나는 것도 모르고 그 떨리는 손으로 그렇게 카메라부터 들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건 없어야 하니까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며 다 오해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떠올랐죠. 905라는 숫자 외에도 다른 숫자도 있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발도 그대로 신고 들어갔었는데 하이힐 소리 쿵쿵 찍어대며 그렇게 나왔죠. 저는 바로 9층에 그대로 있었던 엘리베이터를 잡고 5층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도 무시하고 5층으로 향했죠. 금세 도착한 508호. 떨리는 손으로 그렇게 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과 저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요. 정말 아니길 바랬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계단으로 남편이 뛰어오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5층으로 갈 건 예상 못했던 모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추니 놀라서 뛰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는데 술집 여자 같은 여자가 자고 있고 술병이 나뒹굴더군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는지 부시시 일어나면서 저에게 아줌마 뭐야? 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여자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남편의 옷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남편 생일에 줬던 셔츠였어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이니셜이 그대로 박혀있는 옷이었죠.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오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여성도 소리를 지르는 걸 멈추고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며 저를 말리는데 저는 또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남았거든요. 301호. 참 그렇게 많은 곳을 가야 한다는 것도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해서 또 똑같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외출을 한 듯 보이지 않았지만 화장대에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네요. 사진을 보니 적어도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많아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또 뛰어왔더라고요. 508호 그 여성분에게 상황 설명하고 온 것이겠죠. 그때는 눈물도 흐르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렇게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뒤졌고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이 세 개가 다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앞에 오피스텔에 자신의 여자들의 월세방을 구해준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은 서로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싸우는 소리가 나서 올라가 봤더니 9층과 5층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였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밑에까지 다 들렸어요. 제가 등장하니까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따라오면서 빌고 있고 절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여자들. 왜 이런 남자를 만났냐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건 몰랐냐고 하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그런지 이제 남편의 실체를 모두 보고 나니까 눈물도 마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싹싹 빌고 있었고 자기는 이혼할 생각도 없고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또 그 불륜녀들 앞에서 합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돈도 벌고 하니 자기가 미쳤다고 하면서 싹싹 빕니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도 되냐니까 그건 또 안 된답니다.
같이 살아줄 테니까 당신 돈으로 나도 다른 남자 만나도 되냐니까 아이의 엄마가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그 말에 제가 아이의 아빠는 그래도 되냐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네요. 그 여자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피스텔에 3명을 만나면서 한 건물에 넣어놓는다는 기가 막힌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참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도 안 서더라고요. 내 집 살림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비서도 한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오래 했던 비서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당황했던 거였어요. 비서에게 얘기를 해뒀나 보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비서가 문자로 제가 와 있다고 하니 불이 나게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주차장에서 바로 남편을 따라갔으니 못 봐서 도와주지도 못했던 거고요. 일단 증거는 확보해놨으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발로 차서 내쫓았죠.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니까 오지는 않고 집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솔직히 애들 봐서 참고 살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고 산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 때문에 살았다고 하면 좋아할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정신이 너무 나가서 처음엔 준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나오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부터 모든 것들 싹 털어서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도 정신과 치료는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주야장천 연락이 왔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 알아내서 오더라고요. 결국 접근 금지 신청까지 받아내고 그렇게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한번 대나무숲처럼 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네요.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어디서든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실행 중입니다. 속이 뻥 뚫리네요. 사람이 살면서 별 사람을 다 본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을 줄 몰랐어요. 좋은 경험이라고 하기엔 너무 뼈아픈 기억이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일이 없이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